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태평동의 뺑소니 사망사고 사건, 용의자를 쫓는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는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달 23일, 그러니까 1월 23일 날 중구 태평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이제 발생했는데요. 수사를 하고 있는 중부경찰서는 현장 CCTV 분석을 통해서 뺑소니 차량의 종류하고 특징, 그리고 도주 노선까지는 이제 확인했는데, CCTV에 화질이 떨어져서 지금 차량 번호 분석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보행자 이 60대 최모 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용의 차량을 우선 2001년부터 2003년에 제작된 이 흰색 카니발로 이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창문처럼 썬루프가 달렸고요. 짐을 올릴 수 있는 루프렉과 이 루프 커리어가 설치돼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또 실내 거울로 차량 후방을 관측하는 이 후방 보조 거울이 달려 있고요. 전방 공기 흡입구는 은색 그릴로 장식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의 차량의 범위가 상당히 좁혀진 것 같은데, 여기에다 또 그 사건 당시에 추정되는 그 훼손 정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의 차량이 이제 보행자를 충격할 때 이 조수석 전방의 범퍼하고요, 이 팬더 일부가 지금 부서져서 현장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도 앞 범퍼가 이 파손될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중부경찰서 이 전담팀은 우선 대전에 주소를 둔 흰색 카니발 차량 한 250대 정도에도 소유주를 찾아가서 지금 차량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고 현장 인근 차량 번호 인식기를 통과한 5,800대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사고 가능성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루빨리 범인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어제 한자리에 모였다고요? 네, 어제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의 시도지사들하고요, 충청권의 국회의원 13명에서 모두 17명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KTX 이 서대전역 경유 문제로 충북하고 다소 좀 껄끄러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야를 초월해서 이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에 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충청권의 어떤 성장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반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어떻게 보면 이 버팀목이 되어온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조금씩 국민들 어떻게 보면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는데, 앞으로 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만약에 본격 시행되면은 비수도권, 그러니까 충청권이나 강원권 지역은 어떻게 보면 신규 투자 위축은 물론이고 기업들이 다시 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현상도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충청권에서 요구하는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이 성명에 담긴 내용을 보면 뭐 간단하게 좀 잘 나와 있는데요. 우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 불합리한 규제 개혁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과 이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도권의 과밀화, 또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해서 결국 수도권과 이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가로막는 이 장벽을 쌓겠다는 것으로 우려가 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 경제의 사활이 걸린 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즉각 철회해라. 그리고 이 비수도권 내부의 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규제 완화 논의를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 캠프에서 전화 홍보 선거 운동원들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지법 형사 17부에서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권선택 시장 캠프에서 전화 홍보 이 선거 운동원들에게 이 불법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홍보업체 대표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요. 같이 기소된 자금 담당 오모 부장한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권선택 시장 관련 재판도 이르면 내일 구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12일쯤에 지금 구형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재판부가 엊그제 이 공판을 마무리하면서요. 불가피하면은 공판을 더 열어야 하겠지만 가능한 다음 기일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음 기일이라는 게 이제 12일 오전 10시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심리가 이 12일 열리고 그때 어떻게 검찰의 지금 이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이 3월 말쯤 정도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지금 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일부 피고인들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조계에서는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피고인들이 이 권 시장과 직접 관련돼 있는 그 미래경제 포럼을 통한 어떤 사전선거 운동 문제하고요. 불법 정치자금 모금에 대해서는 진술을 전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도 이 반대 신문을 생략하고 좀 의견서로 대체키로 했고요. 재판부도 검찰한테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텐데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12일 날 신문이 있을 것으로 이 신문이 필요하다 해서 마지막 신문은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2일 날 마지막 신문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으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재판부가 검토해야 될 증거라든지 조서 등이 한 10,000쪽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선고까지는 다소 좀 늦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시 교육감 출신인 김신호 교육부 차관의 경질에 대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 김신호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교육감을 3번이나 지냈고요. 해서 지난해 8월 26일 날 교육부 차관에 임명됐는데 5개월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교육부 차관에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임명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질된 이유가 뭐냐 이런 배경을 놓고 지금 정가나 교육계에서 해석이 지금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차관 발탁 당시에는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상당히 높다 이런 평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신호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삼선 대전시 교육감을 지냈는데 그 바로 전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초중등 교사를 지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를 거쳐서 대전시 교육위원 그리고 교육감을 역임하다 보니까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다 이런 인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경질이 되다 보니까 여러 해석 가운데 이제 나오는 것이 우선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김 전 차관 같은 경우 차관으로 발탁되기 전부터 총선 출마설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김 전 차관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대전 예총 첫 이 회장이에요. 여성 최영란 교수, 여성 회장이 탄생이 됐다 해서 뉴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선거가 있었는데 남성 2분과 여성 1분이 선거에 뛰어들었었는데요. 최영란 교수가 결선까지 가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 대체적으로 대전시 정무부시장도 여성이죠. 대전시 의회 의장도 여성이죠. 중부경찰서장도 여성이죠. 또 코레일 사장도 여성이죠. 대통령도 여성이죠. 여풍이 대단합니다. 올해 설 연휴 귀경객들 통계가 나오는데요. 18일 오전하고 이 귀경길 19일 오후는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통계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도 초등교사 임용고사에서요. 56살의 이 전찬호 씨가 최고령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62세가 퇴직을 하는 나이니까 지금 앞으로 한 6년 정도를 남았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IT 과학 지식을 전하고 싶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시절에는 교사를 지내다가 중간에 뜻한 바 있어서 교사를 나와서 연구원으로 그동안 활동을 하다가요. 연구원에서 퇴직을 한 다음에 다시 지금 교사를 시험 봐서 이번에 합격이 됐다고 합니다. 5년간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KT 인재개발원 있죠? 대전 서구 괴정동에 아파트가 한 1985세대를 짓는다. 이런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이 녹음 파일 얘기가 지금 전국을 지금 들썩거리고 하고 있는데, 이거 녹음을 해서 이 야당에게 준 언론사 한국일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일보가 우리 기자가 녹음 파일을 넘긴 것 사과한다. 이렇게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낙천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어 쓰는 중국어권이 가장 비관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어는 중국 다음으로 부정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 충북 영동군 문화체육관광과장 정태생 과장이 영동군에 관련되는 어떤 지역의 노랫말을 음악으로 맞춰서 음반을 냈다고 합니다. 타이틀곡이 원류봉이라고 하는데요. 고향에 대한 또 사랑받도록 열창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